자, 새로운 피스톤을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피스톤 헤드를. 치수를 보면 50과 70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익스트루더를 이용해서 탑에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50으로 하고, 이게 높이가 기준이 이제 중간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50mm,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한 20mm 정도의 값을 부여를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봤을 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쪽에서 봤을 때 데이터 한번 끄고 이걸 와이어프레임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앞에서 그리겠는데, 자, 대칭이니까 센터 라인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참조를 잡아주고, 자, 이만큼을 대칭 복사를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얼마냐면 그 사이가 지금 40mm가 되는 거죠. 40mm가 되는 거고, 치수가 이런 치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13mm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케치를 보면 스케치가 정중앙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이거를 깎아냅니다. 깎아내는데 양쪽으로 이등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26만큼, 그러니까 한쪽으로 13mm만큼씩 이렇게 커팅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라운드를 주겠는데, 라운드가 여기 있는 이 모서리와 뭐 여기 모서리,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모서리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택을 하고 이 값이 1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쉐어를 해야 되는데, 쉐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3t입니다. 3t인데 3t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t를 넣겠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 여기 옵션에서 빼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와 여기, 자, 여기를 빼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쉐어는 되었지만 여기 형상 자체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여기로 가서 여기 서피스를 카피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선택을 하고 여기와, 자,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서피스로 따내었고요. 일단 숨기겠습니다. 숨겨놓고,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 서피스 퀼트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두께를 주는데, 두께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가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3t만큼 두께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두께 이 부분은 완성되었지만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바깥에 있는 이 서피스, 원통 서피스를 복사를 떠서 복사를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이 서피스를 가지고 솔리드 파이로 커팅을 해버리면 되는데, 안쪽을 커팅할 게 아니라 바깥쪽을 커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섹션 한번 잘라보면 섹션을 자, 이렇게 되었겠죠. 그 다음에 이 각 도면대로 한다면 여기가 섹션인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앞쪽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섹션을 일단 끄겠고, 거기에 있는 원통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지만, 그러려고 하면 또 데이텀을 만들려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리볼브를 하겠는데, 프론트를 잡고 리볼브를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리볼브니까 지오메트리 센터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여기서 참조로 잡아서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칭을 하기 위해서 중심선 하나 그려주고 이만큼을 선택해서 대칭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파이가 얼마냐면 파이가 22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치수가 이 두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치를 완성을 하면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다시 한번 어떠한 그 익스트루드라든지 뭐 이런 리볼브라든지 그런 명령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홀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을 가지고 여기 이 축에다가 구멍을 뚫겠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이면을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관통을 하겠다. 그 다음에 파이는 얼마냐 하면 파이는 16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완성된 상태고, 도면에 있는 대로 라운드를 좀 주겠는데, 라운드는
여기 있는 라운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가 한 3mm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가 3mm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지 말고 여기는 선택해서 여기는 라운드가 한 2mm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못다기 같은 것들 뭐 한 지금 치수가 없지만 한 1mm나 0.5 정도 이렇게 부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라운드라든지 못다기 이전에 약간 올라가서 프론트에서 보면 섹션 BB를 볼 것 같으면 이 R32와 15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원이 하나 있는데 원까지의 거리가, 자, 접선까지 거리가 이게 15더라. 그 다음에 여기 R이 얼마냐면 R이 30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잘라내겠는데 관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관통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러면 작업이 거의 다 끝났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못다기를 할 때, 여기 보면 못다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못다기를 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못다기를 줍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피스톤 링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리볼브를 하면 됩니다. 리볼브를 해서 프론트에서 하겠는데, 자, 축은 여기에 이 센터 라인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좀 그리면 되겠죠. 사각형이 홈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하나 잡고 또 이렇게 하나 잡고 또 이렇게 하나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홈을 보니까 홈에 파이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홈 깊이가 얼마냐면 홈 깊이가 1mm이고 위에서부터 10이더라. 근데 여기에 두께는 이 폭 자체는 얼마냐면 폭은 1.5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값은 6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5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mm더라. 근데 그것이 제일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이게 10mm더라.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세 개의 지금 홈을 그렸고 빠져나오면서 이게 커팅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금 모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나중에 실제 챔퍼 같은 작업을 할 때도 보면 이런 부분에 못다기를 조금 주는 것이 아무래도 조립성을 보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여기에 못다기를 좀 더 추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도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것이 부품명이 베이스죠. 그래서 베이스를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를 하는데, 자, 탑에서 그리고 치수를 보면 가로가 140, 세로가 13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센터 렉탱글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그려서 가로가 140, 세로가 130입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높이가 50만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두께가 동일하게 라운드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라운드를 선택을 하고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엣지가 하이라이트 되는데 그때 오른쪽 버튼을 짧게 눌러주면 전체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그때 다시 왼쪽 버튼을 눌러주고 라운드 값을 20으로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 되었고요. 쉘을 이용해서 위를 눌러주는데 이게 OT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이제 스윕을 하는데 엣지를 하나 선택합니다. 방향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이 반대쪽에 엣지를 선택을 하고, 선택이 아니라 커서 위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짧게 누르면 전체가 하이라이트 되죠. 그때 왼쪽 버튼 눌러주면 다 연결되었고요. 단면을 그려줍니다. 단면을 그려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각형이 하나 이제 날개처럼 붙는데 그 치수가 어떻게 되냐면 두께는 이제 OT가 되겠고 그 다음에 폭은 10mm가 되네요. 10mm. 자,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어내기를 하는데 앞쪽에서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보고 그리는데, 자, 여기서 센터 라인을 그려서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략적으로 하나 그렸습니다. 자, 폭은 얼마냐면
폭이 90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25mm가 되었습니다. 여기 필렛을 주어도 되겠지만 저는 나중에 3D 필렛을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통을 이쪽 방향으로 관통을 시키겠고, 그 다음에 반대쪽 방향으로 관통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와 여기와 이 4개의 라운드를 엣지를 선택을 해서 값이 5가 되겠죠. 5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모델링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도 여기 보면 라운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트롤키 누르지 말고 이 안쪽에도 라운드가 오니까 컨트롤키 눌러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닥에는 안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베이스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블록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블렌드 명령으로 그리는 게 좋죠. 그래서 쉐입을 누르면 여기 블렌더가 있는데, 자, 오른쪽 버튼에서 Define Internal Sketch 또는 섹션에서 Define을 누른 다음에 탑을 선택합니다. 자, 보면 가로가 140이고 세로가 130입니다. 그래서 센터 렉팅글을 이용해서 가로가 140이고 세로가 130으로 되어 있고요.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냐면 30만큼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케치를 합니다. 동일한 크기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게 140이고 세로가 13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오면 형상이 보이는데 마치 밀어내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를 누르고 높이가 얼마냐 하면 거기서부터 100만큼 올라간 곳에다가 단면을 그리는데 스케치를 해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가로가 얼마냐 하면 가로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130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버튼 인서트를 하고 얼마냐 하면 또 100만큼 올라가죠. 100만큼 올라간 곳에 스케치를 하는데, 자, 크기가 똑같은 이게 100mm고 130인 이런 단면이 총 4개가 정의가 되었죠. 자, 그 다음 빠져나오면 이게 비스듬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니까 옵션에 보면 이게 스트레이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OK 눌러주고요. 도면에 보면 여기에 보면 R이 1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서리와 4개를 동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서 값을 100으로 부여를 합니다. 큰 라운드부터 먼저 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다시 또 라운드를 주는데, 여기 라운드를 선택해서 라운드 값이 얼마냐 하면 라운드가 20입니다. 20. 이렇게 해서 라운드를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오면 여기에 피스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이가 50이 있는데 50으로 뚫리는데 그게 깊이가 얼마냐 하면 밑에서부터 110만큼이네요. 그러니까 방향이 아래쪽인데 값이 얼마냐면 230 마이너스 110 이렇게 4층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이 되었는데 쉘을 합니다. 쉘을 하는데 이 면을 찍어주고 쉘 두께를 5T로 주면 이렇게 작업이 되겠지만 여기가 막혀져 있죠. 그래서 화면을 돌려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바닥면까지 선택해주면 관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상은 다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입을 하는데 엣지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눌러서 단면을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각형 하나 그려주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동일하게 두께는 5mm가 되겠고 그 다음에 140에 160이니까 여기 넓이도 10mm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했고요. 빠져나오면 아까처럼 이런 형태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면에서 한번 봅니다. 자, 정면에서 보고 여기다가 이제 돌출을 좀 시켜주는데, 여기에 원이 하나 있죠.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이 70파이죠. 70파이인데 그 높이가 얼마냐면
아래쪽에서부터 30만큼입니다. 30만큼. 자, 이렇게 해서 뚝 튀어나오는 값이 얼마냐 하면 150이니까 10mm만큼 튀어나오겠네요. 10mm만큼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 피처가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곡선에서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다가 추가적인 형상을 좀 그립니다. 추가적인 형상을 좀 그리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원이 하나 있고, 그 원의 파이가 얼마냐면 파이가 40파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약간 애매하기보다는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센터 라인에서부터 수평으로 선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갑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자, 이게 반대쪽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러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칭 곡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 여기는 좀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면을 잘 보면 5mm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가 됩니다. 7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선은 10mm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선이 되었는데, 여기 선의 끝점이 여기랑 만납니다. 아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틀어지네요. 잠깐만 보자. 75mm가 되었고, 그 다음 여기 각도 치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각도 치수가 있는데, 이게 10도니까 이게 90도가 아니라 80도. 예, 이렇게 되겠네요. 80도고 이 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8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10mm만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mm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죠. 빠져나와서 형상을 깎아냅니다. 깎아내는데 관통을 하겠고, 반대쪽도 관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이제는 완성이 된 것이죠.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와 20이 아니라 여기 한 1mm 정도, 예, 여기와 여기와 그 다음에 도면을 자세히 보면 여기 여기 여기와 이런 데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선택을 해서 이제 못따기를 다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R을 3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R이 라운드가 3mm만한 라운드가 하나 들어가더라. 라운드가 들어갔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도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블록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팅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넥팅 로드를 한번 해보겠는데, 자, 앞에서 봅니다. 프론트에서 보는데, 자, 여기에 이제 보니까 원이 하나 있고 또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선이 뭐 대충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자, 중심선 하나 그려주겠고, 이 선을 선택해서 대칭곡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선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거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안쪽에 좀 잘라버리겠고, 여기도 잘라버리겠고, 여기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구멍을 뚫지 말고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높이가 얼마냐면, 높이가 센터가 140인데 지금 안 바뀌죠. 전체를 선택을 해서 모디파이에서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락 스케일 누르고, 자, 이 파이가 얼마냐면, 이게 R이 20이니까 파이가, 예, 저건 10mm가 되겠고,
20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가 140이 되겠고 140인데 안 들어갔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폭을 치수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값이 얼마냐면 이게 14m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값이 얼마냐면 32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치수는 파이가 20이 되겠 파이가 20이니까 R이 10이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는 파이가 4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센터 간의 거리가 얼마냐면 140mm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두께를 주는데 두께를 양등분하겠고 그 두께가 얼마냐면 13mm가 됩니다. 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면에다가 스케치면을 잡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옵셋을 합니다. 옵셋을 하는데 이 엣지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5mm,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또 마이너스 5mm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그냥 라운드가 만난다. 선이 두 개가 만나는데 거기에 필렛을 주겠는데 필렛의 값이 얼마냐면 뭐 대충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있는 이 라운드, 필렛으로 생성된 이 라운드와 여기에 엣지가 탄젠트하게 만난다. 자, 만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또 뭔가 하나 있는데, 자, 불필요한 거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잘라버리겠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라운드 값이 28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또 필렛이 들어갑니다. 여기와 여기 필렛, 여기와 여기 필렛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개는 같다. 여기와 얘는 같다. 근데 같은데 라운드 값은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얼마만큼 되냐면 깊이가 13에서 7이니까 6이고 3mm가 됩니다. 자, 저쪽 방향으로 잘라내겠는데 깊이 값은 3이더라. 자, 3이 되겠고요. 이 피처를 선택하고 대칭 곡선을 눌러서 프론트를 잡아주면 양쪽 다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어내기를 선택하고 탑을 선택합니다. 탑을 선택하면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자, 중심선은 하나 긋겠고 여기 보니까 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을 대칭 곡선을 눌러서 여기를 선택하고 선을 긋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좀 했고요. 여기 R의 값이 얼마냐면 R 값이 3mm네요. 3mm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센터에서부터 센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이것이 45mm더라. 근데 이 높이가 위로 올라오는데 얼마만큼 올라오냐면 12mm만큼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밀어내기를 통해서 앞에서 보고 작업을 하겠는데 원을 긋습니다. 원을 긋는데, 자, 이렇게 긋는데 여기다가 원을 하나 긋고 여기에 원을 하나 긋습니다. 여기는 파이가 얼마냐면 파이가 12파이가 되겠고 여기는 파이가 자, 그래서 아래쪽에 치수는 얼마냐면 30파이가 되겠고요. 30파이가 되겠고 이거를 뭐 양쪽으로 다 관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잘라내겠는데 첫 번째 방향으로 관통, 두 번째 방향으로 관통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봅니다. 위에서 보면 이면에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을 뚫겠는데 구멍을 뚫겠는데 여기를 참조를 잡아서 여기와 여기에 파이가 4.5파이가 되게, 자, 이렇게 해서 관통으로 구멍을 반대쪽 방향으로 뚫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못따기를 한번 줘볼까요? 못따기를 하는데 여기와 여기에 0.5 정도 못따기를 주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못따기를 줍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를 줘야 되는데 라운드가 여기는 라운드를 주는데 여기 라운드가 1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라운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1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를 한번 더 줍니다. 라운드를 더 주는데
여기에 라운더가 2mm인 것 같아요. 2mm. 그다음 여기도 라운더가 2mm인 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 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크랭크 샤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랭크 샤프트를 했는데 크랭크 샤프트의 경우에는 지금 22mm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데이터 평면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라이트 면을 왼쪽으로 한 11mm만큼 띄우겠고, 그 다음에 뷰를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겠는데, 자, 밀어내기를 하겠는데 지금 만든 여기 DTM 1에다가 스케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뭐 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라인에 보면 탄젠트 라인이 있죠. 탄젠트 라인을 해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잘라버리겠고요. 불필요한 부분. 자, 치수를 센터 간의 치수를 먼저 줍니다. 그것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치수는 40이 되겠는데, 위쪽에 있는 파이가 얼마냐 하면 위쪽에 있는 파이가 46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파이가 얼마냐면 32파이가 되겠습니다. 32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반대쪽으로 가는데 얼마만큼 하냐면 8mm만큼 갑니다. 자, 8mm만큼 가갖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자, 여기서부터 긋는데, 여기에 보니까 원이 얼마냐면 30파이가 있더라. 40파이가 있는데, 40파이가 저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냐면 145 마이너스 38을 해주니까 107mm만큼 갔죠. 그래서 이거를 107이 아니라 107 나누기 2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반쪽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DTM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원을 여기 센터로 그리는데 파이가 얼마냐면 파이가 30파이입니다. 30파이인데, 자, 이렇게 모델링 했으면 이 깊이가 이제 치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한 지점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라이트면까지 가도록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사실상 다 끝났고, 이 전체를 다 대칭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트리에 있는 부품 이름을 선택을 하고 대칭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기준면을 선택해 주면 한 개의 피처로서 전체를 다 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단에 보면 여기 챔퍼가 두 개가 있죠. 챔퍼가 있는데 여기가 모타이 값이 2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부품이 있죠. 캡인가 이게, 잠깐만 보면 엔드캡이 있죠. 자, 엔드캡. 자, 엔드캡이 있는데 이거를 앞에서 봅니다. 앞에서 보니까 그냥 센터를 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되게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폭이 얼마냐 하면 폭이 53인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고, 이걸 없애버리고,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는데, 자, 파이가 아니고 45네요. 45, 지름이 45가 되는 것이고, 아까처럼 여기가 이제 13mm가 됩니다. 13mm, 13mm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봅니다. 위에서 보는데 여기 원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중심선 하나 긋고 이 원을 대칭 곡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일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일치를.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겠고, 여기도 잘라버리겠고, 아이고. 그 다음 여기를 일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일치를 시켰고요. 자, 여기에 중심간의 거리는 아까처럼 45mm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5파이가 4. 네, R4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 깊이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얼마냐면 12mm 됩니다. 12mm 되는데, 작업이 사실 뭐 끝났죠. 앞에서 봅니다. 앞에서 보는데 여기 구멍이 하나 뚫리는데 큰 구멍이 얼마냐면
얼마냐 하면 여기가 파이가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양쪽 방향으로 다 잘라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축이 생겼는지 보니까 축은 생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축을 만들겠는데 여기 원통을 선택해서 축을 만들어주고, 자, 축이 보이죠? 지금 축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축을 선택해서 여기 원통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만들겠는데 홀을 선택하고 여기에 축과 컨트롤 키 여기에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스탠다드 홀로 하고, 그 다음에 M4에 0.5, 0.7, 0.7, 그 다음에 깊이는 관통, 그 다음에 쉐입도 보면 여기가 나사와 관통이 되게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멍이 완성된 것이죠. 홀이. 그 다음에 이 피처를 다시 복사와 붙여넣기를 통해서 여기와 여기를 선택해주면 완성이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못따기를 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못따기가 한 0.5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1mm로 되어 있는데 1mm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